치매가 또 나타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치매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치매 사업을, 파트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에서는 작년에 3,000명도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작년에 대학생 파트너였거든요. 이제 올해는 일반인까지 해서 저희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랑 저희랑 상의할 때 저희 지역에서 같이 모으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 보고서도 참여하게 되신 사업입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매 파트너 교재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교재 내용 구성은요. 치매 어떤 병인가요? 그 다음에 왜 파트너가 필요한가요? 치매 파트너랑 치매 파트너가 할 수 있는 일, 파트너가 되는 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동영상이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파트가 5개 파트잖아요. 5개 파트인데 파트너가 되는 법은 동영상이 없어요. 근데 4개 파트에는 각각 동영상이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T가 되지 않은 곳은, PPT가 되고 동영상이 되지 않은 곳은 동영상을 빼고 슬라이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PPT나 뭐 다 안 되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영상을 제외한 슬라이드는 내로 다 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육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치매는 어떤 병인가, 선생님들도 이제 바로 가서 물론 읽고 다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교재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가 되어 있죠. 제가 이 노트까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저거를 읽어보시면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노트가 쭉 되어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치매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이 본인 담당자들도 진행하실 수 있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첫 번째 치매 어떤 병인가 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때 먼저 저희가 일반인들한테는 내용 설명보다 사실은 전달성이 더 좋은 동영상을 먼저 써주고 설명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인덱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말로 전달하면 교육 내용이 일률적으로 조금씩 다 틀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동영상으로 전달하면 전달성이 기본으로 포맷은 다 같은 의미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동영상을 먼저 구성했습니다. 대화를 좀 늦네요. 제가 아까 테스트를 했는데, 네. 아주 금방이에요. 근데 불 켰다 켰다 할 시간 좀 읽어보겠네요. 얘가 4분 40초입니다. 예를 보면 치매가 이런 거구나라는 내용을 다 익히게 되십니다.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신경덩어리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는 주로 뇌의 굴곡 피질에 모여있는데요. 뇌의 피질은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현재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분류역과 공간과 시간을 파악하고 숫자를 계산하는 수정역, 기억과 즉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축두역, 그리고 시각 영역인 후두역으로 구분합니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대뇌 피질과 함께 측두역 안쪽에 위치한 해마가 중요한데요.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점진적으로 위축돼 최근의 기억을 잃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자 이상과 연령 등 다양한 위험 인자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여러 원인들이 신경염성 반전과 타우 단백질의 병리적 변화를 일으켜 신경세포 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뇌신경세포가 하나둘씩 점진적으로 소멸되어 인지 기능을 망가뜨리는 폐행성 치매의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뇌혈관, 이게 40초로 구성되어 있어요. 뇌출혈과 같은 혈관 질환에 의해 뇌세포가 손상을 받아 발생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여러 번의 뇌졸중이 반복되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 번의 뇌경색이라도 인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발생한다면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혈관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경색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폐행성 치매와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신경이 파괴되면 기억력과 언어 능력, 판단력 상실 등의 인지 능력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망상과 환각, 우울과 초조, 대회와 같은 정신행동 증상까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배회의 한 예를 보여줍니다. 선생님도 이거 동영상을 강의를 하실 때 중간중간 멘트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 사실은 여기 보면 혈관성 치매까지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 뒤에 그 질병 설명하실 때 기타 치매도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배회일 때 파트너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뒤에 연계가 되거든요.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치매 환자가 이런 대표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이 힘든 부분도 잠깐 코멘트를 해주시면 예, 다 보시고 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울지 마요. 네? 울지 마요. 치매는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뇌의 병인데요. 누구나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기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파트너들이 많아지는 게 치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코멘트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치매는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이제 멘트를 해주시고 치매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그 파트너들은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필요치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치매는 만성으로 악화된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처음엔 이렇게 잠깐의 인지 증상이 있고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래도 균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빠진다라는 예를 들어주시면 되고 나중에 좀 있으면 치매 치료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때 같이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치매 원인들은 아까 그 동영상을 통해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그래프를 사실은 바꿨거든요. 여기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가 거의 60%고 얘가 30%고 얘가 기타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밑으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먼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행되는 그러니까 많은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프를 좀 균형이 없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를 먼저 오게 하고 혈관성 치매가 밑에 가고 기타 치매가 이렇게 나중에 오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증상은 어떻다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인지 증상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인지 증상은 초기 이게 부드럽고 많이 나타나는 거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단기 기억력, 장기 기억력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단기 기억력, 장기 기억력
증상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하된다고 표현력, 이해력, 언어력이 저하되고 뭐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조기검진 한번 해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신행동 증상들은 이렇게 나타난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나타나는 거고 이로 인해서 환자들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치매치료 효과는 아까랑 같은 그래프예요. 치료를 받은 그룹은 이만큼의 여러 가지 이제 1, 2년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증상들도 천천히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치매 치료가 왜 필요하고 조기 발견이 왜 필요한가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8년 정도의 시간을 봤을 때 조기 발견하면 약 7,800시간의 시간이 절약되고 약 6,400만 원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지증상 치료제를 복용했을 때 5년 후에 입소율이 55% 정도 감소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치매는 이런 질병이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치매 파트너가 왜 필요한가라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이제 인트로가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시면 알츠하이머병, 급증하는 유행병. 예, 좀 심각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알츠하이머병은 수천 년간 주위에 존재해왔으나 항상 개인과 가족의 비극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심각한 사회적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의 평균 수명이 높아져 현재 수억 명의 사람들이 70대, 80대, 90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65세 인구의 1%에 달합니다. 75세 인구의 경우 그 퍼센티지는 10%에 달하며 85세 인구의 경우에는 20%에 달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이미 2,400만 명의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으며 그 숫자는 20년 후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환자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 비용은 하늘 높이 치솟게 되어 국민보건제도가 파산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이 두뇌를 퇴화시키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연구는 높은 비용과 비교적 느린 성과로 인해 연구를 위해 급히 요구되는 연구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지금 극심하고 어마어마한 대가의 값비싼 유행병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때 알츠하이머병의 현 상태는 유지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알츠하이머병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지역구 의원, 이웃, 친구들이 급증하는 알츠하이머병의 확산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파트너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러면은 파트너가 왜 필요한가라고 얘기했는데 치매는 가장 두려운 질환이라는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교재 내용은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교재 보니까 또 놀라시긴 하시죠. 파트너의 네모네모 뭐 갈로너키 시험 보는 자시면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글자가 깨져서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재를 지금 보는데요. 갈로너키 한번 해볼까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갈로너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시고 슬라이드를 또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는 가장 두려운 질환이다. 그러면 왜 두려운 질환인가? 우리 주변에 이제 고령화가 되는 따라 사실 저희 연령층에서는 치매보다 암은 훨씬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연세가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 치매가 훨씬 더 두려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파트너가 이 두려운 질병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코멘트를 좀 한번 쳐주시는 게 치매는 암보다
흔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사실은 여기는 60세 이상의 10분의 1은 치매입니다. 사실 10분의 1은 10명 중에 한 명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85세잖아요. 선생님들 한 40년 뒤면 다 85세 되시죠? 20년 뒤, 50년 뒤이신가요? 50년 뒤신 것 같네. 저는 한 40년쯤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평균 연령이 얘를 넘어서 86세잖아요, 여자는. 그죠? 그리고 이제 모두들은 86세, 50까지 다 살 건데, 여기 3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도 알고, 그렇게 되면 치매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요 밑에 슬라이드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매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여기가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과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파트너가 필요하다. 라고 이제 거듭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매 파트너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치매가 어려운 질병이고, 치매 파트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치매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치매 파트너는 뭐야 도대체?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치매 파트너에 대해서 이제 느닷없이 또 이제 느닷없이가 아니죠. 늘 나오는 이제 홍보 동영상을 한번 더 보여드리고, 이거로 해서 대표적으로 파트너가 뭐 하는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슬라이드를 설명하는 시간을 더 가질 거예요. 혹시 일본 치매 서포터스 홍보 영상 보셨나요? 안 보셨죠? 네, 이게 이제 일본의 광고로 나오는 거고, 카라반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동영상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54만 명의 치매 파트너 형식의 카라반이 진행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슴이 학교가 楽しい。楽しいよ。가슴이ちゃんと勉強してる？まあまあかな。가슴이お母さん、いつもありがとね、ゆうちゃん。いいえ。認知症をみんなで見守る、地域で支える認知症サポーターキャラバン。 네, 아주 가볍게 알 수 있죠. 이거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녀는 그냥 같은 지역에 사는 치매를 아는 파트너예요. 치매란 뭔지 알고, 이 동네에 살면서 이 할머니가 치매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배회를 하시는데, 오늘도 집을 나오셔서 헤매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집을 이분이 공격성 없이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우리 할머니처럼, 내 이웃처럼 집에 안내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파트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역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서 지금 파트너를 모집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아까 김수미 씨 맞나요? 네, 그분이 이제 배회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파트너가 많았다면 남편이 그렇게 찾으러 나가는 거 횟수보다 파트너들이 주변에서 지역에서 이제 물론 요즘은 또 다 차단하고 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오픈해서 살면 파트너들이 그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치매 환자구나. 사실은 정신병하고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지만 이분이 치매 환자라고 지역 내에서 알고 있으면 이 배회 문화에서 집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트너는 제가 앞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치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치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치매 환자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치매 파트너가 답을 되셨어요. 그러면 치매 파트너는 도대체 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 파트너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동영상을 딱 보시면 이거 필요하다고 하신 선생님 되셨죠? 이 동영상. 네. 네, 이 동영상 USB 혹시 가져오셨어요? 그럼 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까지 완성해서 다 내려보내드릴 거예요. 완성해서 다 내려보내드리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설명을 제대로 한 것, 가이드에는 어떻게 모집하라는 가이드에는 제가 다 적어 놓긴 했는데요.
사실은 선생님들 예방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단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치매에 대한 교육을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파트너 부분만 딱 떼서 한 2, 30분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치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파트너 교육에 대해서 다 숙지가 되셨으면 동영상 2개로 가셔도 돼요. 동영상이 된다면. 이 앞쪽에 일본 캐러반 홍보, 그 다음에 이 영국 디멘치아 프렌즈 홍보 2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파트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파트너 가입 신청서와 리플렛을 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교육을 진행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치매 이해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원샷으로 갈 때는 이 1시간 교육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치매 환자의 눈으로 보는 하루 일상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할머니가 홍차를 드시죠. 홍차를 이제 타서 드시고 나서 어떻게 냉장고에 차를 넣고 우유를 펌반에 넣습니다. 치매 환자는 이런 일이 늘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외출을 하시는 겁니다. What? I've forgotten. Should I? 네. 단어도 생각나시지 않고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나지 않으신 거죠, 지금. 환자의 눈에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제 은행에 가셨어요. 이제 비밀번호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죠. 이 냉소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돈도 찾지 못하고 앞으로도 돈을 영 차릴 수 없겠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이제 오늘 식료품, 오늘 먹을 것들을 일단 사실은 그때 기억나는 대로 이제 적어 가신 거예요. Chicken cheese. 아까 치킨하고 치즈가 딱 떨어져 있을 때 같이 이제 읽는 거예요. 이게 인지가 잘 되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먹을 것도 못 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People with dementia have experiences like this every day. A little bit of understanding, tolerance, and patience can make all the difference. I'll tell you what, if you go into the 6th just there, when you get there, I'll call you, okay? Okay, 맞아? Let me help you. This way. Thank you.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Chicken and cheese. Oh, Let's go this way. thank you. Find out how to become dementia friendly. 네, 이건 이제 영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만든 디멘치아 프렌즈라는 동영상이고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홍보 동영상이 없어서 이런 동영상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주 사소한 생활 속에서 치매 환자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 그게 파트너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치매 환자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치매 환자를 잘 구분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행동을 지켜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도 있다. 알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다가 이런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행동을 지켜보면 뭐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
물건을 제대로 사지 못한다,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주시면 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자꾸 묻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묻는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보고 생각했어요. 저희 지금은 저희 직원들도 내가 치매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했던 말을 자꾸 묻거든요. 묻고 내가 물었었지? 라고도 또 묻고 다들 그러시죠? 나만 그렇구나. 하여튼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여기서 어떤 예들을 또 드냐면요. 치매 환자 이런 내용이니까 사실 나이 들면서 당연히 진행되는 건만증과 치매는 틀리다라는 그 예를 들 때 제가 어떻게 드냐면 저희 일상을 사실 예를 가끔 들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열심히 아주 생리적인 욕구까지 까먹을 정도로 건망증이 오더라고요. 건망증이 오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청소를 열심히 했거든요. 토요일날 쉬는 날이라 열심히 하고 이제 목이 말랐나 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위에 있는 것들 깨끗이 다 치웠죠. 식탁에 있는 것들도 막 다 올려놓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눈앞에 이제 평지해야 되는 것들을 다 치운 거예요. 다 치운 거고 한참을 제가 또 TV와 친구를 하고 있었어요. TV를 친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엌을 봤는데 부엌에 컵이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했죠. 제가 왜 저기 있을까? 나 분명히 다 치운 것 같은데 제가 왜 저기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딱 알았어요. 왜 제가 그 컵을 하나 거기다 놨을까요? 그죠? 청소하고 목이 말라서 물 마시려고 거기다 놨는데 목 마른 것까지 잊어버리고 내가 거기 컵을 왜 놨는지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치매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학생들 수업을 이제 실습에 기도를 했는데 학생들도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학생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열심히 제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대구에서 왔거든요. 제가 사투리를 되게 쓰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제 전화를 하면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미용실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 궁극적으로 할 용문을 머리를 깎으러 온 거잖아요.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야 끊어봐라. 내 지금 머리 자르러 미용실 왔거든. 끊어라.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지금 전화기가 없다. 빨리 끊어봐라. 내가 이러거든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용사가 엄청 웃더라고요. 엄청 웃어가지고 저도 되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근데 20살짜리들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정말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왜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통화까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내 친구도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애들은 늘 그게 사과하려고 된대요. 이게 나한테 붙어있는지 붙어있지 않는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좀 안심을 했어요. 선생님들도 안심하시는구나. 아니 제가 근데 제 연세 쯤 되는 분, 제 연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이 말하면 되게 웃으셔요.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적 없으셔요? 핸드폰 하시면서 핸드폰 찾으신 거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좀 심각해요. 하여튼 저는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20대 애들은 심각하지 않은 거고 선생님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이러더라고요. 그거 이제 문화가 틀리대서 또 같은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 일화를 소개시켜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심각한 일화들이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런 거 이제 나중에는 치매 증상을 소개할 때 건망증하고 치매 차이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엉뚱한 대답을 한다, 정확한 이름을 대지 못하고 멍거리다, 이런 단서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이런 단서들로만 치매 환자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행동한다고 모든 치매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난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후각이 발달하시지 않은 노인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의해서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을 신체 질환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들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아까 TV에서는 딱 이제 이 사람이 치매구나라고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현재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저희가 실상에서는 그렇게까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치매 환자를 봤는데 그냥 깨끗하게 입으시고 뭐 치매 환자라고 해서 아까 김수미 씨처럼 뭐 내복 입고 뛰쳐나오고 머리가 막 상발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겉모습만으로도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 주의를 잘 살펴서 도와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치매로 보이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이분은 치매인 것 같다. 우리 엄마가 옆집 할머니인데 치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냥 지켜봐 주시면 돼요. 무엇을 어려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안심을 시키시면 된다. 미소와 차분한 태도를 안심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긍정의 뇌라고. 이분이 뇌과학자이신데요. 왼쪽 뇌가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셔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치매 환자는 아니지만 치매 환자의 경험, 뇌출혈한 경험을 이제 다 회복을 하셨거든요. 회복을 해서 이제 내용을 쓴 것들을 보면 자기는 머리는 있지만 내 몸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내 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그게 느껴지지 않더래요. 느껴지지 않고 나는 분명히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볼펜인지 뭔지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전혀 이런 이 왼쪽 분에 생각하는 거, 뭐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망가진 상태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다. 그게 그렇게 느껴지시더래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매 환자도 물론 깜박깜박 하시지만 조금 더 오래되시면 전혀 기능들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느낌이나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나에게 피해를 줄 사람이다. 라는 느낌에 따라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을 할 때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잘못 알아들을 경우 몸짓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비언어적 표현 아시죠? 네,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토요일에 강의할 때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잘 못 알아주시겠죠? 제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 정말 많이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치매 환자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소리치지 마세요. 여기 있죠? 소리치지 마세요. 네, 뒤에 있구나. 뒤에 이제 소리치지 마세요. 어떻게 했냐면 치매 환자가 물론 이제 노인이시니까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실 경우가 되게 많아서 크게 소리를 쳐요. 근데 이제 인지기능까지 막 혼란스러운데 소리까지 치시면 정말 또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대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는 거, 그 다음에 도움을 거절하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그것도 안 되면 안정을 차고 나중에 해보도록 권유하자라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시면 된다. 이거는 파트너가 되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거대로 다 해달라고 하면 나는 시간 없는데 나는 바쁜데 내가 치매 환자를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그렇게 해주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원래 교육은 원칙대로 한다. 네, 이런 것들이 원칙이고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셔야지 부담을 좀 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아까 여기 말씀을 했듯이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 크게 소리치지 마라. 그다음에 빨리빨리 해달라고 재촉하지 마라. 내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하지 마라. 흘겨보지 마라. 흉보지 마라. 강제로 도와주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정말 하시면 안 된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이렇게는 하시지 마라. 라고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환자 가족에게 되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선생님들도 보건소 계시면 치매 환자보다 가족이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희 가족 지지 프로그램
힘들게 하셨잖아요. 예, 힘들게 하셨고, 저도 이제, 저 너무 마지막 학기라서 요즘 이제 치매 지식 프로그램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는데, 되게 죄송해요. 저는 치매 환자 가족이 아닌데도 치매 환자 가족을 이해한다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해는 할 수 없고, 공감하려고 하고 있으나, 공감은 100%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지식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하고요. 그날 오신 분들이, 사실은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부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 중에 한 명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만 갖다 버리는데, 그러니까 갖다 버린다는 말을 쓰니까 좀 되게 좀 그렇긴데 되게 근데 힘드신가 봐요. 예, 남편이랑 내가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 가족도 굉장히 힘든 질병이 아니고 선생님, 저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많이 하시죠. 도움 많이 달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환자 가족들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요,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사실은 참석을 안 하세요. 네, 못 온다고 하세요. 힘들다 하세요. 왜 충분히 이해가면서 왜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안 오시지? 저희도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치매 환자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에 참석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치매 콜센터가 있다. 혹시 힘드시고 어려운 경험 있으시면, 어려운 상황 있으시면 여기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사실은 힘들다. 사실은요, 저는 치매 콜센터에 전화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치매 가족한테 들었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식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함이 되게 많더라고요. 당장 내가 힘든데 너네 원리만 얘기하느냐, 원칙만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알고는 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말씀뿐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프로그램 진행했는데요. 너도 당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도 당장에 내가 아버지를 2주 동안 목욕을 안 시켰는데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 공격을 한다. 나는 여기 상처 나서 찢어서 피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선생님 상황을 잘 봐서 목욕을 좀 안 하면 어때요? 저희가 최대한 얘기를 하면은 목욕을 안 하고 닦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닦여도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가족 프로그램 통해서 제가 많이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담은 굉장히 잘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콜센터 얘기를 해주시라고 하고요. 파트너들한테 그다음에 치매정보365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 간접 체험하실 수 있어서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전달해 주시면 되고 저희 홈페이지도 소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좀 궁색한 또 선생님들한테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처럼 보건소 관계자시나 치매센터 관계자의 경우에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을 한다, 뭘 한다 같이 있지만 가족이나 환자가 저희한테 와서 아주 많은 정보는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 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2월 6일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참 보건복지부가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홈페이지 방문 건수까지 평가를 하신다고 합니다. 평가를 하고 제가 여기서 더불어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 이런 것도 유튜브까지 운영하는데요. 어떤 것까지 평가를 하시냐면 유튜브 게재 건수, 조회 건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넋두리거든요. 넋두리.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좋아요 수를 평가하십니다. 아주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팔로우를 체크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페이스북 어차피 저희가 경기도는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인원 대비 사실은 무조건 실적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 파트너 교육을 할 때 이런 식으로도 조금 홍보를 해주시면 사실 저희도 이제 SNS나 페이스북 운영을 잘해야 되겠지만 많이 퍼뜨려서 경기도 관광치매센터를 많이 알려서 사실 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실적도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한다. 네, 저희가 파트너 모집하는 이유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 있지만 작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이유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같은 식구니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좀 씁쓸하네요. 사실은 저희가 파트너를 왜 하는 거는 다 아시죠? 네. 저희가 약하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때쯤에 보기 약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곳은 치매 관련 기관, 중앙보건요양원, 치매센터, 보건소도 되겠죠.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행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저희가 크게는 보건소 행사를, 작게는 보건소 행사를 참석할 수 있고, 크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관련 행사를 한다. 참석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파트너랑 사실은 상관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여기 자원봉사가 나와서 그런데 자원봉사 활성화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하기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11월쯤 되면 사례집을 발간하려고요. 보건소나 치매센터에 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으시면서 봉사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을 A4 반장 정도 사례하고 사진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집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잘 하시도록 하는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초반에 파트너 모집하는 거와 별개의 또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또 보건소를 통해서 따로 치료상담센터나 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모집할 계획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봉사를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활동집을 통해서 사례를 소개하고 같이 보건소도 소개하고 기관도 소개하는 그런 걸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매는 뭐고 치매 파트너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치매 파트너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치매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파트너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파트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신청서를 작성해주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 보시기 되게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저희 동영상 되게 별거 아닌데 저 이거 수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파트너가 봤을 때 조금 더 정감 있는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했고요. 그 앞장을 그대로 적어주십사 하시면 되고 뒤에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이거를 만드시려고 하시면 조금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앞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에게 치매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파트너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인이라도 치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 나중에 이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파퓰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 원래 양식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양식에는 넣었습니다. 여기 신청서 작성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작성하실 때 개인 인적사항은 필수사항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메일 없을 경우 기재하지. 노인들 보고 이메일 적으라고 하면 되게 황당하시겠죠. 이메일 안 적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있잖아요. 여기 하지 않으면 사실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요거를 잘 설명해 주셔서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그 선생님들도 직접적으로 이제 그 동의서 받으실 때도 확인하셔서 카운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파트너 핸디용 교재 있습니다. 예방 강사들이 주로 가지고 나가서 활용할 강의 내용이고요. 첫 페이지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내용들은 치매 이해, 파트너랑 이렇게 쭉 내용이 동영상이 빠진 부분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마지막 주쯤 저희 3월 마지막 주쯤 우편 작업을 해서 보건소별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포스터도 이제 10부씩
10곳씩하고 조금 더 많습니다. 그건 저희가 광역에서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요.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보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여기 이것도 완성본은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이쪽에 보면 문의처 여기를 비워놨어요. 그래서 비워놔서 여기 그래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문의처에다가 담당자를 적으신지 보건소 이름을 적으셔서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주변에 붙여주시거나 보건소에 붙여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리플렛 보여드린 것처럼 이 리플렛도 100%